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보자.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절량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마음을 버린 자는 이미 그 마음의 길을 알아버렸다. 그가 말한 길이란 한 번 등을 돌려본 사람은 그 행위가 얼마나 쉬운지를 이미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잘리면 다시 자라지만 사람의 믿음은 한 번 꺾이면 다시 잎이 나지 않는다. 그는 배신을 경험한 뒤 다시는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라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을 따르던 벗이 등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벗은 정약용이 곤경에 처하자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벗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네. 이젠 마음이 달라졌네. 정약용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대의 사정일 뿐이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상황과 이해관계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즉,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때의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진짜 얼굴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믿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망각이다. 용서는 할 수 있으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용서와 복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이고 복원은 상대에게 다시 나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결국 또다시 상처받는다고 했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자는 두 번째엔 더 쉽게 등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첫 배신이 죄책감보다 습관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잘못은 반복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고치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거리를 둔다. 그는 사람을 고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경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이자 지혜라 여겼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호합니다. 한 번 배신당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두 번 당한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는 인간의 관계에서 한 번의 실수를 눈감아줄 수는 있지만 한 번의 배신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절도였습니다. 정약용의 삶에는 많은 믿음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믿었고 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믿음을 끝내 두 번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어 마음을 잃었고 다시 믿어 평안을 잃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벗들과 함께 개혁의 이상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며 밤새 글을 나누고 토론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정치의 바람이 바뀌자 그 벗들 중 일부는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떠난 뒤 세월이 흘러 그들 중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내 어리석음이었네.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은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세월은 변했으나 사람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 편지를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벗이 나를 떠난 것은 슬펐으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두려웠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번 돌아선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지요. 사람은 한 번 등을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엔 이유조차 필요하지 않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반성하는 듯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조용히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두 번째 배신은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들여다본 것이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공부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때 드러나고 그때의 얼굴이 곧 그 사람의 평생이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으나 그 바뀜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익에서 온다. 즉,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척할 뿐, 본성은 그대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무의 결과 같다. 아무리 다듬어도 결이 바뀌지 않는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그 속엔 현실을 꿰뚫은 따뜻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기억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잊으면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이고 잊음은 어리석은 자의 일이다. 그는 사람을 용서하되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평안하게 지켜준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연의 절도라 불렀습니다. 즉, 아무리 정이 깊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가 남긴 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용서하되 다시 믿지는 말라. 정약용은 용서와 신뢰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일이고 신뢰는 그 사람의 몫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다시 주는 건 내 마음을 다시 그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 뒤에도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즉,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용서하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을 버리지 말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잊는 것은 어질지 못한 일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기억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한 번 나를 버린 사람은 그때의 상황보다 더 큰 이유로 다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잊지 말되 그 사람의 한때를 잊지 말라. 즉,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되 그때의 행동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기억이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 번째 기회는 교만을 낳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받을 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기회를 얻는 법을 배운다. 그는 인간의 약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 번 용서받은 사람은 그 다음엔 그 용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뉘우침이 아니라 습관의 안도이지요. 그래서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사람의 성정이요, 두 번의 배신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상대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착각이라 했습니다. 그 착각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의 본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일 뿐 그 뿌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심을 습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 익은 습관은 다시 다른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길로 돌아간다.
즉,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언제든 그 익숙한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런 결론에 닿았습니다.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것이 어른의 도리다. 그는 인간을 판단하는 대신 스스로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 경계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따뜻한 자기 존중의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등 돌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움을 내 마음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묶는 밧줄이다. 그는 미움을 버리되 다시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용서는 멀리서 평안을 비는 일이다. 가까이 하여 다시 상처받는 일은 자비가 아니다. 그는 인연을 끊을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말 것. 둘째, 비난하지 말 것. 셋째, 뒤돌아보지 말 것. 설명은 감정을 되살리고 비난은 미움을 남기며 뒤돌아봄은 미련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끝맺음이 고운 자는 다시 같은 상처를 겪지 않는다. 그에게 깨끗한 작별은 인간의 예의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이미 나의 복 밖에 있는 자다. 떠난 자를 다시 들이면 내 복이 나간다. 즉, 이미 떠난 인연은 내 운의 흐름에서 빠져나간 것이며 그 자리를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내 평안까지 흩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인연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붙잡는 인연은 번뇌가 되고 놓는 인연은 공부가 된다. 정약용은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성찰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 때를 만날 뿐이다. 그에게 인간이란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세 겹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겉의 인남에게 보이려는 착함. 둘째는 속의 용나를 위한 계산. 셋째는 뿌리의 진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 정약용은 평소엔 누구나 착한 얼굴을 하고 살지만 위기와 유혹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뿌리의 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평생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한 번의 위기에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본래 얼굴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 같고 사람의 본성은 돌과 같다. 즉, 말은 언제든 바뀌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변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변한 듯 보이지만 단지 감춘 모습이 다를 뿐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익은 버릇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의지로 고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습관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에게 진짜 성장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절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즉, 같은 사람이 다른 얼굴로 돌아와도 그건 변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배신을 악의가 아니라 자기보호 본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안함을 지키려는 길을 택할 뿐이다. 그렇기에 그가 보기에 배신은 인간의 약함이지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강한 자는 같은 사람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위기 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글자라 했습니다. 사람은 글로 평가받지 않고 위기에서 쓴 한 줄로 평가받는다. 그 한 줄의 행동, 그 한 번의 등 돌림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이었고, 그걸 다시 믿는 건 내가 스스로 눈을 감는 일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를 보며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성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그 속엔 현실을 직시한 자의 연민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되 그 약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해하되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람 앞에 촛불 같다. 한번 꺼진 불은 다시 켜도 그 향기는 이미 사라진다. 즉, 한번 등을 돌린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는 있어도 예전의 신뢰와 온기를 되찾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많이 믿었고 그만큼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망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되 다시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평안을 얻은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관용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여, 복원은 상처를 되살리는 칼이다. 정약용에게 관용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원, 즉 다시 관계를 이어붙이는 일은 결국 예전의 상처를 다시 열어놓는 일이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 빚을 수 있어도 깨진 자리는 영영 남는다. 그가 말한 그 흠집은 비난이 아니라 현실의 자국이었습니다. 그 흠집을 모른 척하면 결국 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을 모순과 결핍의 덩어리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본디 흙과 같다. 빛도 품지만 진흙도 함께 품는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흙에 다시 발을 들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흙탕물에 들어가면 결국 내 옷이 다시 젖기 때문이지요. 남의 허물에 관용을 베풀되 그 허물 속에 머물지 말라. 그가 말한 머물지 않음이 바로 관계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그럽되 가까이 하지 말라. 그대의 평안을 지키려면 마음은 따뜻하되 발걸음은 냉정해야 한다. 그의 철학에서 냉정이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남은 건 내 마음뿐이다. 마음을 정죄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에게 관계의 평화란 타인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관용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을 정리하는 지혜다. 정약용은 결국 냉정 속의 따뜻함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란 그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는 용서했지만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냉혹함이 아니라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두 번 속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욕심의 결과다. 즉,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미련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미련을 끊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대를 이해하되 함께하지 않겠다. 그 문장은 그가 깨달은 인간관계의 가장 단단한 원칙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냉정은 결국 마음의 고요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겪고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으로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으로 내 마음은 단단해진다. 그가 찾은 평화는 다시 믿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흔들리지 않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의 잘못이요, 두 번은 나의 허망함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을 오래 살아낸 자의 단단한 평정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다만 그 배신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심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꿀 뿐이다. 그 말은 냉소가 아니라 통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했지만 그 불완전함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그는 미움을 버리고 거리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두 번 속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첫째, 사람을 잊지 말되 다시 기대하지 말라. 기억은 나를 지켜주지만 기대는 나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둘째, 관용은 주되 기회는 주지 말라. 관용은 마음의 품격이지만 기회는 관계의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다시 손잡지 말고 멀리서 빛으로 남겨라. 그가 말한 빛은 원망 없는 이에 그저 조용한 안녕이었습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되 내 삶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것이 정약용이 정의한 평화로운 단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문이 허술해진다. 냉정함은 나를 지키는 자물쇠다. 그에게 냉정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기에 그는 다시 흔들리지 않았고 다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마지막 날 일기에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속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은 한 인간이 세상을 겪고 난 후 도달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자기 존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내 평안을 맡기지 말라. 즉, 신뢰는 줄 수 있지만 그 신뢰 위에 기대를 세우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시 속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일이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자기 보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냉정 속에서도 따뜻했고 단절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되 다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이 어른의 사랑이요 지혜의 끝이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한 번은 용서하되 두 번은 지켜라. 다시 속지 않는 것이 냉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